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백가음 작가의 그리스는 달랐다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급히 떨쳐버린 가장 중요한 무엇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 지니고 있다고. 백가음 작가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광어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으로는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마담 뺑덕의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저 끌림으로 그리스로 지금 떠납니다. 메초보는 우연히 나타난다. 백가흠.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갈라시아스 식당에 나왔다.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아침 6시면 벌써 날이 훤해졌지만 그는 더 일찍 첫 새벽에 출근을 했다. 그의 집은 식당이 위치해 있는 메초보의 중심 거리인 아베로프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한 번도 차를 가져본 적이 없는 그였기에 언제나 걸어서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걸어서 집으로 갔다.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눈이 오는 날에는 2시간이 걸렸고 비가 오는 날엔 바지를 걷고 걸어도 온몸이 흠뻑 젖기 일쑤였다. 그의 집은 메초보의 건너편 마을인 아닐리오에 있었는데 그곳은 아내의 고향이다. 그의 집은 아내가 나고 자란 아내의 고향집이다. 전쟁이 끝나고 지었으니 집도 100년이 훌쩍 넘은 나이다. 그가 사는 마을은 메초보에서 산 하나를 내려가서 다시 그만큼 올라야 하는 맞은편 산 중턱이었으므로 이젠 식당을 오가는 길이 제법 힘에 부쳤다. 그의 집에선 메초보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변함없는 주황 지붕의 마을을 바라보면 지난 세월이 무색해졌다. 메초보는 그리스 중부의 작은 산골 마을이다. 그곳에 사는 요르고스란 티모스는 51년간 한 식당에서 일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그는 고기를 굽는 일을 했다. 1시간 거리에 이오안니나와 라리사 등의 대도시에서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았다. 요르고스는 그곳에서 51년을 하루처럼 보냈다. 메초보는 핀두스 산맥 북부 에피루스 산 중턱에 있다. 해발 1150m에 위치한 메초보는 서북쪽으론 이우안니나, 남쪽으론 라리사, 메테오라, 동쪽으론 저 멀리 올림포스 산으로 연결되는 길목이다. 일찍이 이곳엔 행상들이 자리를 잡고 크게 두각을 나타내어 베니스까지 진출한 대상도 여러 명 있었다. 오스만과의 전쟁 중에는 격전지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겨울이 이 산골 마을의 성수기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지만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1년 중 가장 손님이 많고 바쁜 날이었다.
그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고 5시가 조금 넘어서야 식당에 다다랐다. 식당에 도착해 보니 배달 온 고기가 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귀퉁이 포장이 뜯겨 있었다. 마을의 개나 고양이가 먼저 대축일을 기념해 맛본 흔적이었다. 그는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그는 익숙하게 숯을 놓고 불을 붙였다. 많은 숯이 한 번에 불이 붙었다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숯에 완벽하게 불이 붙지 않으면 고기에 그름이 앉고 맛도 좋지 않기 때문에 불 피우는 일이 고기를 굽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했다. 51년 동안이나 해온 일이었지만 매일 숯에 불 끼는 차이가 있었다. 그만이 알아채는 일 중에 하나였다.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손님이 몰리는 날이었으므로 숯불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했다. 그리스인들에게 성모 승천 대축일은 가장 중요한 날로 아침 미사 후에 온 가족이 모여 특별한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았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다. 아침이 되면 마을 전체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이른 아침 식당에 홀로 나와 숯불을 피우고 하루 동안 낼 고기를 정리했다. 숯불 위 높이 고기를 매달고 연기로 오랜 시간 초벌을 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고기를 돌려가면서 오랜 시간 연기로 겉면만 살짝 익혀두는 게 관건이었다. 연기로 초벌을 하려면 많은 숯과 높은 열기가 필요했으므로 적절한 온도로 숯불을 피우는 갈라시아스 식당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르고스가 없는 갈라시아스 식당의 음식 맛은 다른 날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가 갈라시아스 식당에 숨겨진 비법이었다. 그는 숯에 불을 붙여놓고 숨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고기를 정리했다. 부위별로 자르고 종류별로 나누어 놓았다. 단순한 그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얼추 일이 끝나자 아침이 지났다. 그는 벽에 기대고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다. 대축일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다. 자네가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애띤 여자애가 그 앞에 불쑥 나타났다.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이었는데 그는 그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노인 사장님이 요르고스 아저씨를 도와드리랬어요. 제가 식당의 제일 막내라고요. 그녀가 말하는 노인 사장은 갈라시아스의 아들이자 지금 여사장의 아버지인 나우렌시오 갈라시아스이다. 그는 요르고스보다 너댓 살 많았는데 그보다 젊어 보이고 정정했다. 그도 평생을 갈라시아스 식당에 바쳤다. 나우렌시오와 요르고스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지만 평생을 함께한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가 일평생 숯불로 고기를 굽는 동안 식당의 사장은 3번이나 바뀌었다. 현재 사장은 식당을 열었던 갈라시아스 씨의 손녀이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 만족하지 않고 식당을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로 만들기 위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식당을 홍보했다.
메초보는 겨울 풍경이 유명한 곳으로 근처에 스키장도 있어서 겨울이 성수기였으나 젊은 여사장의 노력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름에도 분명 매출이 늘어났다. 소문은 그리스 전역으로 퍼졌고 따라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요르고스의 고기 굽기도 계절에 상관없이 바빠졌다. 그래, 그게 우리 식당의 오랜 정통이지. 대축일에 식당의 막내가 나를 돕는 건 말이야. 그런데 오늘같이 바쁘고 재미있는 날에 내 옆에서 온종일 연기를 마시는 게 그리 좋은 일처럼 보이진 않는구나. 아니에요. 저는 기쁜걸요. 서빙을 하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저는 이 일이 더 좋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미안한데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용서해다오. 늙으면 중요한 것만 잊게 된단다. 줄리아예요. 흔한 이름이어서 금방 까먹는 걸 거예요. 괜찮아요. 이곳 출신이 아니랬지. 소피아에서 왔어요. 아버지는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출신이에요. 멋진 곳에서 나고 자라셨구나. 안타깝게도 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들어서 잘 알고 있단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곳이 멋지다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지. 맞아요. 그렇지만 제게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은 아니에요. 아직 앳돼 보이는데 몇 살이지? 19이요. 정말이지. 꿈 같은 나이구나. 나는 그 나이에 이 일을 시작했단다. 정말요? 저도 이 일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건 좋지 않은 생각 같구나. 51년이나 이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보지 못했단다. 요르고스가 빙긋이 웃으며 줄리아를 바라보았다. 이번 생일을 끝으로 이 일을 그만두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나는 너무 오래 이 일을 했단다. 이젠 다른 일도 해보고 싶구나. 많이 늦었지만 말이야. 노인 사장님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신댔어요. 부끄럽고 쑥스럽구나. 아들, 딸들의 결혼식도 모두 갈라시아스 식당에서 했는데 말이다. 생일 파티를 연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보단 퇴임식 같은 거죠. 식당 식구 모두 기대가 커요. 그날에 마음껏 먹고 마실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요.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면 좋겠구나. 요르고스가 씁쓸한 듯 턱을 어루만졌다. 아저씨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서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숯에서 나오는 연기가 폐 질환을 유발한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난 살 만큼 살았단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부쩍 들어. 아내는 맑은 공기 안에서만 살았는데도 벌써 내 곁을 떠났단다. 요르고스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하게 젖었다. 그가 건너편 산마루에 자기 집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70살은 마른 나이가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아직 청년으로 불릴 나이예요. 하하하하. 그리스도 그렇지만 불가리아가 장수하는 나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물론 두 사람은 이가 드러나도록 환하게 웃었다. 식당을 그만두면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여행을 떠날 거란다. 크레타, 낙소스, 미코노스, 산토리니, 로도스 같은 남부 섬에 꼭 한번 가고 싶구나. 기회가 된다면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란다. 아버지가 크레타 출신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을 그리워하셨지. 요르고스의 아버지는 오스만과의 마지막 전쟁 참전 용사로 원래는 크레타 출신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메초보에 눌러 앉았다. 요르고스에겐 2명의 형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지만 청년이 된 후 뿔뿔이 흩어졌고 그 혼자만 부모님 곁에 남았다. 아버지의 포도 농사 일을 거들다가 그만두고 갈라시아스 식당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한 것이 19살이 되던 해였다. 여행이라니 멋진 일 같아요. 줄리아, 너도 기회가 된다면 펠로폰네소스에 꼭 가보렴. 아직 젊으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죠? 요르고스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한참을 망설였다. 나도 그렇게 51년이 훌쩍 지나버렸단다. 요르고스가 침침한 눈을 끔뻑이며 줄리아를 바라보았다. 여행이 좋기는 하지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었겠지. 신나는 일이긴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이 진짜 여행이지. 한 번도 그러지 못해 너무나 후회스럽단다. 대축일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깊고 멀리 퍼졌다. 산에서 산으로 종소리가 우렁차게 메아리 쳤다. 그는 70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다. 결혼은 한 번 했고 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2 아들은 모두 이오안니아에 살고 있고 막내딸은 데살로니키에서 산다. 자식들이 모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고서는 보기가 쉽지 않다. 2명의 형과 2명의 여동생은 모두 죽었다. 아테네에 살던 막내 동생이 세상을 뜬 게 작년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난 지도 5년이 되었다. 아내와 25에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았다.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던 겨울밤, 동갑내기 아내는 그의 품 안에서 평화로이 숨을 거두었다. 아내는 너무 일찍 그의 곁을 떠났고 그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아내가 죽은 이후 그는 하루하루 다르게 다가오는 슬픔을 안고 살았다. 시간이 5년이나 흘렀지만 아내가 없다는 허전함은 매일 새롭고 여전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단다. 특히 이런 산골짜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은 도시에서의 시간과는 다르게 흐른단다. 그런데 여긴 너무 심심해요. 물론 답답할 거야. 그런데 이 고요함이 도시에 나가면 그리울 거란다. 젊었을 때 난 그게 가장 두려웠어. 요르고스는 한 번도 메초보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가 가본 곳이라고는 근처의 도시들이 다였다. 이오안니나와 데살로니키, 라리사와 칼람바카 같은 도시에 간혹 친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했던 일을 빼곤 그는 평생을 산골 마을인 메초보에서 살았다. 그는 평생 식당에서 고기를 구웠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지만 그는 하루를 산 것처럼
허망한 마음이 들곤 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매일 똑같은 하루가 51년이나 흘러버렸다. 지난 모든 일들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또렷했다. 마을은 바뀐 게 없었고 그의 하루도 바뀐 게 없었다. 대축일 미사를 알리는 종이 다시 길게 울렸다. 여음이 길게 퍼져나갔다. 미사가 시작되었나 보구나. 우린 이제 음식을 차리자꾸나. 대축일 아침을 식당 식구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도 갈라시아스 식당의 전통이지. 오늘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만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바빠서 식당이 끝날 때까지 한 끼도 먹지 못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맞아요. 점심 예약 손님만 300명이 넘는데요. 너는 들어가서 빵과 수프를 내오렴. 나는 얼른 고기를 구울 테니. 요르고스는 능숙하게 양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70살 생일까지는 보름이 남았다. 정말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지 그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있을지는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당장 그는 고기를 태우지 않기 위해 집중할 뿐이었다.